자, 반갑습니다. 네, 팍스경제TV 주식 박프로입니다. 네, 국무인 선거투자 아침, 네, 아침에서 인사드리고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대는 아침 시간대입니다. 이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주식 추출을 검색하시고 노란 대화방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 그리고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종목도 알려드리고 시황 및 실시간 주식 관련된 대응 같이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주식 박프로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녹화 날짜는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둔 하루인데요.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인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의 전망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면요. 미국 증시의 탄력성은 상당히 저조한 시점입니다. 이 저조한 시점이라고 하면은 탄력적인 부분이 미비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미국 증시는 지금 예상보다 크게 증가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승에 대한 폭은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시장에 포함된 달러의 강세, 그 다음에 국채금리의 급등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 잔존되어 있다 라고 보시고요. 최근 들어 테슬라에 대한 일부 기술주에 대한 중심으로 하락이 좀 이어졌어요. 금융, 에너지 업종, 태양광 쪽에 좀 강세를 이루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고요. 지금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데요. 최근 앨런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던 부분이 4월 달에 매도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에 또 테슬라 주식 안 판다고 하면서 오늘자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주식을 9조 원어치 지금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슈가 주식이 매각한 거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도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기추가 좀 어떤 상황으로 좀 진행될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매도를 했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트위터로 이제 이번 계약을 강제 성사시킬 경우에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 돈이 어떤 부분으로 흘러갈지 또 한번 유심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은 테슬라의 하락이 앨런 머스크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전입니다. 근데 테슬라의 주식이 하락에 대한 이유는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고 지금 사이버트럭에 대한 부분이 다 미리 선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출시에 대한 부분이 연기가 되었다 라는 출시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테슬라의 하락에 대한 요인이 지금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었던 거예요. 독일 공장에 이제 5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건설 비용을 지출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12개의 공장을 더 준공을 한다고 하면 600억에서 8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또 지출이 되는 부분이 부담으로 이제 주가에 작용이 되었다는 부분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 다음은 오토파일럿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거의 과장된 내용이라고 일부 내용으로 이제 나옴으로써 시장에서 좀 과대 광고의 영향이 나왔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락에 대한 요인은 시장에서는 이런 대외적인 부분으로 악성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허위 광고, 사이버 트럭 출시 연기에 대한 부담, 추가적인 공장을 개설하는데 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 부담감 이미 테슬라의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두 번째는 오늘 기점을 보시면 앨런 머스크가 9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를 했다는 부분이 미국 시장에 대한 기술주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하락이 이루어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와 우리하고 밀접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를 보신다고 하면 긴 속도를 조절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혼조,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혼조세로 최근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유는 한국 증시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어쩌면 경제에 대한 압박이 조금 완화된 시점으로 좀 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보고 해석입니다. 지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부분인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완화, 그 다음에 공격적인 긴축 부각, 이런 저울질을 지금 같은 압력을 받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증가폭을 좀 낮춰주고 좀 만연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높아진 시점이에요.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거는 임금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지고,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않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주식에 대한 관점이 돈이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희 방송 녹화 일정은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기점으로 보면 내일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에 우려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25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지금 우려감이에요. 이 시기점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매수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오늘장 보면 다행히 미국 시점에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상승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해서 조금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덜하고, 그래도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다 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지수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시장 한번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종가 부분은 248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어요. 전일 기점으로 2500포인트를 종가를 언저리 놓고 나서 우리나라 지수도 8월에는 2600, 그 다음에 2500 밴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오늘 미국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수는 거의 0.9%가 지금 하락된 부분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8월 초부터 상승에 대한 부분이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월 초반에 올라왔던 부분이 오늘 기술주에 대한 약세로, 반도체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슈로 오늘 시세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슈는 8월에 옵션 만기일 일자고, 그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환매되는 부분이 더 커졌던 걸로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9일째 나왔습니다. 근데 9일째 나온 이후에 10거래일에는 외국인의 매도로 돌아갔어요. 그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9일째 연속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 나타난 부분이 오늘 기점으로 다시 매도세로 전환된 날짜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이제 정리하고 차익을 하고 나가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거래소에 이 매수세가 현저히 녹록하지 않다. 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대한 변심이 생긴다고 하면 하루만에라도 환매를 하고 바로 빠져나가는 시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옵션 만기일에 대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더욱이나 지금 증시 일정을 보시면요, 자 8월 10일 소비자 물가지수,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는 미국 고용통계국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매월 발표하면서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전체 그 소비재,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 변화를 측정한 그 지표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가계의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의미로서 인플레이션의 변동폭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우려감이 발생되는 부분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할 건지, 그 다음에 완연하게 평가가 될 건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격 상승률을 되게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 매겨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인한 차익 매물이 또한 그 다음에 안전자산으로, 주식이 아닌 안전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오늘 빠져나갔던 것이었던 거죠.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된 이후에는 이제 안도감이 들겠죠.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선물로 보면은 상방으로 이루어졌지만 적정한 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시장에 대한 안정성은 다시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오늘의 미국에 대한 지표, 경제지표의 발표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내일 옵션 만기에 대한 방향성, 8월 달에 지수가 방향성이 어떻게 가늠될지를 되게 정말 내용들이 중요한 일자라고 좀 생각합니다. 오늘 녹화 실점은 8월 10일, 내일이 만기인 날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조합을 해보면 내일의 진행 방향과 8월에 어떠한 방향성을 짚어져 가야 할지를 좀 예측을 하면서 8월에 대한 그 투자 관점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표는 이제 나오면 시장에 대한 부분은 부담감은 좀 낮아지겠죠. 지금은 우려감이 좀 더 높아진 하루였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요. 시장은 다시 상승에 대한 계단 밟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프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기사가 좀 눈에 보였던 내용들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는 상황에서 이제 푸틴이 더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이 고집을 어떤 식으로 보이고 있나, 푸틴은 지금 대재앙으로 극에 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집을 더 거세게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공포를 휩싸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에너지에 대한 압박에 대한 부분이 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자원에 대한 부분으로 압박을 더 커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석탄,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데 반응을 보였다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서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압박을 진행을 하겠죠. 이러한 시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푸틴에 대한 고집불통이 다시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을 부분이 내용이고,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산업재에 제반된 기본적인 균형을 이뤄야지 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부분으로, 자, 미국에 대한 부분도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천연가스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을 압박을 하고, 유럽발 천연가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물량 확보 전쟁의 경쟁에 좀 치열해지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다시 언급이 될 거랍니다.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요. 에너지에 대한 전쟁이 다시 푸틴이 다시 압박을 가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시장은 아직 녹록지 않다.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에 아직 녹여져 있습니다.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인 거고요. 이런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좀 볼지 좀 간추려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세적인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시점으로 만기일,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경제지표에 대한 발표를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흐름을 체크하고, 내용은 종목 안으로 들어가면서 종목별 내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프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종목 CJL 제일제당이에요. 대형주 중에서도 금액도 높더라고요. 40만원 후반대, 최근 들어서
가격대 변동폭이 상승폭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상승이 견조합니다. 전년 대비 19%, 영업이익은 7%, 되게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빠진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상회한 시점인 거고요. 이제 국내, 해외 점유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률이 이제 높아졌잖아요. 식품에 대한 원가에 대한 상승에 불구하고도 해외에 이제 수출되는 단가의 비용 구조의 효율적으로 마진폭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합니다. CGL 제일제당 지금 42만 3,500원으로 종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CGL 제일제당입니다. 설탕에 대한 가장 큰 국내 업체이죠. 음식료 어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고, 국내 최대의 종합식품 업체입니다.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내용들을 이제 제조 판매하는 부분인 거고요. 해외 부분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가장 커요. 국내외 판매가 이제 인상이 되고 있음에 불구하고도 해외에서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격적으로 본다고 하시면 올해 들어서 이제 최저가가 33만원대 초반을 찍고 8월달에 이제 다시 거래를 동반하면서 40만원 초반대 이제 가격대를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가격은 되게 좀 무거워요. 호가를 봐도 무거웠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30만원대 후반에서 40만원대 초반으로 올라온 이 특이점은 외국인 매수가 뚜렷하게 진입을 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세가 오는데 특이점은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자, 정보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선은 거의 50만원권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CGL 제당 이 해외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해 준다고 하면 50만원까지도 정고점을 탈환하려고 50만원 이 밴드까지 달려나갈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 판가가 인상되고 판매가 증강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에 이어갈 전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형주죠. 대형주인 만큼 이 거래세 종목 CGL 제일제당 지속적으로 관심 갖게 될 종목으로 식품업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CGL 제일제당은 제한 목표가 50만원까지 돌파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주 종목이 되게 특징이 상방을 잡으면 위로만 갖게 돼요. 그리고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방향만 잡아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CGL 제당으로 전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목표가는 50만원까지 CGL 제일제당을 관심 있게 관심 종목에 추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덴티움은 임플란트, 그 다음에 치과 의료기기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옛날에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 또 치과 의료 관련된 종목이 부각되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닌 덴티움으로 이제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가 수차례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증권사의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이유는 그만한 이야기거리가 많고 그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요, 매출 기반입니다. 지금 덴티움의 지금 가격 상승도 껑충 올라왔던 거를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가격 목표치를 상승으로 발표를 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시점이고요. 보시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34% 상승한 967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거의 109% 상승한 35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덴티움의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코로나 시기를 불구하고도 이렇게 뛰어난 매출을 성장세가 일어났습니다. 33%,
그 다음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109%. 숫자적으로 보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높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성적표는 되게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또 영업이익률을 보신다고 하면 전년 대비 13% 상승한 36%.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네, 중요하죠. 여태까지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로 상승한 부분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 덴티움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률 또한 좋은 성과를 나왔다는 내용들인 거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매출, 그 다음에 전년 대비 높은 81%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다 라고 이제 내용들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언급도 이제 보고 있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의 가능성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 목표 주가는 이 이베스트 증권에서 12만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한 상태입니다. 덴티움은 기본적인 부분으로 이제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노령화 시기잖아요. 노령화 시기이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치아 관련된 부분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덴티움의 가장 주력 상품은 임플란트예요. 사실 국내 점유율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치과용 의료 장비 분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럽에 대한 판매를 이제 전년 대비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런 내용 부분을 봤을 때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치과 관련, 그 다음에 미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런 덴티움에 대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내용들도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현재 주가가 기존의 10배 수준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액은 어디로 보고 있냐? 상방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의 덴티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표가가 앞서 이베스트 증권 12만원보다 더 높은 14만 5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폭발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하반기에 이어질 듯 해서 목표가를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올려놓았어요.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며 목표 주가를 14만 5천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고, 상승 여력이 69%인 점을 고려해서 매수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아요. 증권사에서 극찬을 하면서 이렇게 매수에 대한 의견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수에 대한 덴티움을 리포트를 증권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관심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국내 점유율이 2위이기 때문에 1위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따라잡으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금액적인 부분은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갈게요. 올해 들어서 보시면 최저가 가격 부분이 5만원대 초반 부분이었어요. 5만원대 초반 부분을 다지고 나와서 9만원대 부분을 갭으로 껑충 떴습니다. 이 덴티움의 가격선을 보시면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최근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너무 뚜렷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좀 특이점이에요. 오늘 이 상승에 대한 부분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기관도 받쳐주고 있지만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올라온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실 유통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거래량도 낮지 않은데 이런 이슈와 뚜렷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반응에 대한 주체가 명확합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추세를 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9만원대 이 매물 구간을 갭으로 뛰어넘는 상태에서 시세가 나왔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8, 9만원대의 매물을 다 잡아서 올렸다는 부분.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10만원권을 이제 다시 터치 안 하고 추가적으로 계단식으로 15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상승 탄력을 본다고 하면 이런 덴티움에 대한 주가의 상승폭이 더 성큼성큼 더 가격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상방으로 보여진다면 사실 지금 목표가를 정하기보다 목표가는 한 15만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임플란트, 그 다음에 치과 의료용 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매출, 그 다음에 노령화 시기에 관련된 치아 관련된 의료 제조 기기를 판매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2위 업체에 있지만은 1위 업체를 뛰어넘으려고 그만큼 더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선으로 볼 때 10만원 이상 구간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종가를 확인하면서 15만원까지는 가는 흐름을 조금 지속적으로 체크하면 주가가 점점 레벨업 되고 주가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수세가 너무 괜찮아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7만원 부근대로 꾸준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한 상황인데,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시면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갭을 껑충 뛰어넘어서 10만원을 그냥 안착하고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 10만원 안착을 하고 10만원 안착한 상황에서 계단식으로 한 15만원까지 를 목표치를 좀 잡고 종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가격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 요즘 들어서 다시 지금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증권사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는 종가 가격이 83,300원으로 종가 마무리되었어요.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지금 8만원이지만 10만원 가격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카카오 보시면 광고 업체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가장 큰 거죠. 카카오톡과 개편된 오픈 채팅,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다른 수익과 그 다음에 검색, 동영상 광고로 더 추가적인 광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는 사실상 우리 국내 1위의 메신저 업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기반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광고도 하고, 모바일 커머스, 이제 쇼핑도 같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서비스를 연계해서 수익 창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대리운전, 주차, 내비게이션, 그 카카오 T 서비스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확장성을 더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프리미엄이 좀 빠진 구간을 볼 수 있고요. 카카오톡 기반으로 뭐 비즈톡,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물려가면서 초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좀 이제 주식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핸드폰 쓰면서 카카오톡을 빈번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광고도 밀접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관심사가 카카오톡하고 선물 보내기하고 내용들이 되게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와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또 언급드린 거고, DS투자증권에서 내용이 좀 언급된 내용인 거고요. 교보증권에서도 하반기에 이제 카카오톡의 개편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그 하반기에는 그거에 대한 실적과 매출이 동반되면서 카카오에 대한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투자 의견은 교보증권에서도 매수 유지, 오늘 종가는 83,000원, 근데 증권사에서는 10만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이제 실적 발표에서는 이제 부진했던 그 내용들로 조금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프리미엄에 빠졌다고 하지만서도 다시 추가적인 4분기의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프로필 개편, 그 다음에 선물하기, 이모티콘에 대한 매출을 확대를 기여를 하고, 그 매출을 하반기 때 더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광고죠. 광고에 대한 부분하고 이 카카오톡 관련된 내용들이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성장을, 그 다음에 매출을 성장을 전망을 높게 내어준 거죠. 카카오도 좀 대형 종목으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되게 느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액면 분할까지 하면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 다시
재정립되는데요. 신저가가 66,200원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지금 가격선에서는 다시 재차 상승을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을 볼 수 있어요. 고점 대비 이제 절반 빠졌거든요. 절반 빠진 구역에서 다시 한번 가격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신호? 시장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가격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을 인해서 이 카카오톡이 다시 10만원을 탈환할지를 보자는 겁니다. 10만원은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가격 종가 기준은 8만원입니다. 3% 정도는 이제 하락이 됐어요. 3% 빠진 가격에서 지금 마무리되었지만 가격선은 8만원 이하 구간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8만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종가 기준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목표가는 10만원 언저리까지 좀 차근차근 모아가는 관점으로 10만원까지 라고 좀 언급 드리고 싶어요. 메인으로 본다고 하시면 카카오 1번으로 좀 보시고요. 두 번째,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본다고 하시면 카카오 게임즈를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느려도 괜찮다 라고 보시면 카카오 뱅크, 요즘에 은행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맞춰가기를 할 수 있어요. 노란톡방 주식 파프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하고 조금 별개의 부분인 거죠. 그냥 은행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또 은행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메신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게끔 핸드폰으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은행을 거래를 모든 부분을 핸드폰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좀 보시면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으로 예대 마진이 지금 증가하면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예상치에 거의 부합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에 따라 이익이 다소 부진한 점이 있기 때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사용 유저들과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언급을 되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파이가 커지고, 요즘에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도 같이 연계하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내용들은 목표가를 4만원 얘기를 언급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가가 31,550원이에요. 카카오뱅크 작년 8월에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카카오뱅크에 대한 매수세가 그 다음에 신규 상장에 대한 이목이 되게 집중되었었는데 가격에 대한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넘실 되면서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이 메리트가 있을 구간입니다.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게요. 고점은 94,400원입니다. 상당하고 추가적인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대가 3만원대 구간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다만 이 카카오뱅크는 은행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밀접하게 된 것 때문에 좀 가격 변동폭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여타 카카오 비해서는요, 은행주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가격은 3만원대 초반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 목표가는 4만원. 사실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도 보이는 금액은 4만원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목표가예요. 3만원 초반대 매수를 한다고 하시면 목표가는 4만원까지 만원에 대한 한 20% 후반대죠. 수익 구간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 주체는 뚜렷하진 않아요. 근데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3만원 초반대이면 4만원까지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좀 언급을 드린 거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요, 이에 대한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NFT 관련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에 대한 또 언급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맞물려야 될지 모르지만, 자,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유저를 접근성이 되게 쉽게 모바일 게임으로 다가온 상태인 거고, 카카오의 주력 게임사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되게 높아요. 지금 11만 6천원의 차 고점인데요, 다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좋은 관점으로 데려왔어요. 오늘자에 보면은 시간의 매수도 상당히 양호하고
한 55,000원대, 57,000원대 밴드를 이제 가져다가 매수세를 본다고 하시면 목표가는 7만원 구간입니다. 7만원. 7만원대, 즉 6만원 전으로 매수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7만원대. 사실 게임 맵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상당히 높은다고 하지만서도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밸류를 높게 보신다고 하면 게임에 대한 모바일 플랫폼 사업이 주가에 반영된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더 크다.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는 사실상 상승 탄력이 진행된다고 하면 가장 시세가 좋은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저가 메리트가 있거든요. 금액이 5만원대 구간이 참 메리트가 좋았어요. 근데 5만원대는 이미 올라왔고 이제 추세를 타면서 5만원 중반대의 매수세에 가담을 하면서 가격치는 7만원권까지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고요. 모바일 게임은 최근 들어서 뭐 커넥트, 달빛 조각사, 오딘 뭐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또 추가적인 새로운 게임을 신작을 좀 발표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게임에 대한 그 여파가 매출 성장에 되게 기여도가 되게 큰 거죠. 그런 내용들로 신작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이것도 모바일 게임을 국내만 접근성이 있는 게 아니고 대만, 일본, 유럽 등에서 서비스 지역을 더 확대하면서 NFT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매출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라고 하면 게임주로 봤을 때도 카카오 게임즈로 접근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7만원까지 올 하반기 때는 카카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었던 그룹주 종목 중에서 카카오 그룹주가 지금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다시 코로나 신규 확진이 높아지고 있어요. 7월 달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다시 증가세가 10,000명대, 10만 명대로 거듭 이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오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시대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시기가 다시 돌아올 거라 보는데 걱정이에요. 근데 이건 확진자가 전날 대비 이제 3배 늘고 15만 명이 이제 육박한 상태인 거고 하루 최대 9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상으로 이미 코로나의 백신도 완전 다 진행했는데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재간염에 대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특이점을 언급을 하는 게 좀 이슈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델타 변이의 시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BA1 유행 시기에 따른 재간염 발생이 거의 4배 가까운 이제 시기에, 그 다음에 10배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파력이 점점 가중되고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7월 초에 시세가 거의 진폭이 100% 이상 나온 상태이지만 다시 가격된 조정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좀 유심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고 좀 언급 드릴게요. 코로나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지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고 그 다음에 폭우가 지나면 감염병이 더 확산세가 더 커지더라고요. 이 날씨가 좀 잠잠해지다가 다시 또 날씨가 또 더워짐으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물이 한번 뒤집혀지기 때문에 면역력에 대한 부분이 약하신 분들이 전염병이 좀 더 커지잖아요. 물이 한번 다 뒤집혀지면은 수면에 있는 물이 다 한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에 대한 부분이 가장 더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면서 8월을 다 잘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코로나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기로 본다고 하면 올 하반기
또 날씨가 수그러질 때 유행이 상당히 올라가고 휴가철이 좀 지나면서 이 유행에 대한 확산세가 더 가중될 수 있는 시점을 좀 보고 있어요. 코로나의 확진자가 느는 건 좋지 않지만 저희는 예측에 대한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 전파력이 어떤 부분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좀 발휘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코로나는 좀 잠잠해지고 이걸 조금 뒤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코로나 유의하시고 건강부터 챙기면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전파가 되는지 좀 유의하면서 우선 코로나 여전히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조심하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 박셀바이오를 언급했습니다. 박셀바이오 간암이에요. 간암. 어떻게 보면 침묵의 장기죠. 침묵의 장기 중에 이 간암을 언급드렸는데 이 간암에 대한 이 임상 반응이 반응률이 36%의 기록이 임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말경에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때는 가격이 6만원 이하면 매수, 6만원 이상이면 매도, 이렇게 매도를 거쳐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8월 들어와서 그래도 한 차례 차익할 수 있는 만큼의 상승세가 이루어졌다는 부분. 자, 보시면요, 박셀바이오 간암에 대한 그 전략 그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금액이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날 상한가를 한번 나왔고요. 상승세가 되게 좋았어요. 탄력도 좋았고, 그래서 과열 예고가 해제되면서 해제된 날짜가 8월 4일이었습니다. 8월 4일 날 추가적인 상승이 14%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졌고, 거래가 근데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닌 거고요. 지금은 이러한 가격에 대한 탄력이 나오는 이유는 기대감이에요. 어떤 기대감? 간암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간암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침묵의 장기이잖아요. 침묵의 장기. 왜 간암을 암의 상태를 알고 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간이 아파서 간 거면요 거의 3기 암 진단이 3기 이후라고 합니다. 건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박셀바이오 이게 상장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상장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제 2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화순의 생물의학 산업단지에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 및 생산 설비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요, 아직 그 내용들이 이런 조금 아쉬운 점은 인건비, 개발비에 대한 부담이 전년 대비 비해서는 영업 손실이 조금 확대되는 건데, 다만 간암에 대한 이 임상 결과가 뚜렷하게 다 해소된다고 하면 가격이 급등이 일어나겠죠. 가격적인 트레이딩 관점인 거고요. 6만원대에 사서 6만원 이상 구간대는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언급을 드린 거는 가격적인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박셀바이오를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렸다는 점. 6만원 가격대를 진입을 했더라도 63,800원 종가입니다. 63,800원 가격전으로는 추세가 탄다고 하면 이 가격이 6만원대에서 10만원까지 가는데 껑충하고 올라 버리거든요. 이 바이오의 관점이, 바이오는 한번 추세를 타면서 날개를 달아버리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리면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라고 하지만서도 이 간암에 대한 인상 발표가 뚜렷하고 기대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박셀바이오 이 종목에 대한 가격적인 흐름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죠. 간암에 대한 세포 치료제가 좀 빨리 우리 실생활에서 아픈 내용들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실생활에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목도 수익 나고 이런 부분이 실생활에 나옴으로 인해서 삶이 좀 유택해지고 아프지 않는 환경에서 좀 건강한 삶을 위한 이 박셀바이오
이 제약업체가 됐을 만한 바람이에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관점으로 인건비 관련된 부분으로, 그 다음 인건비와 개발된 부분으로 전년 대비 영업 소실은 숫자적으로는 손해를 좀 보고 있다 라고 하는데, 기술만, 이 시장에 관련된 기술만 있다고 하면 회사는 바로 바뀌어지겠죠. 노란톡방 주식 파프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7월 8월 어떻게 보면 시장은 가들이었어요. 박스권이었죠.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온 기점인 거고요. 다시 우리 시장은 8월이 지남으로 인해 찬바람이 불어줄 때는 좀 단단하고, 그 다음에 하방 경직성이 좀 강화가 되면서 다시 계단식으로 흐름을 맞춰가면서 금리는 이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굳은살이 비었다, 이미 그런 시장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 시장 지금 8월달에 8월달 이제 8월 10일입니다. 7월장도 6월장도 5월장도 마냥 쉬운 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 그래도 7월장보다 어떻게 보면 8월장이 조금 유연하다. 그리고 고비가 있지만서도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하반기 때 실적 장세라, 그 다음에 이미 낙폭이 가해진 상태라서 저가 메리트에 대한 유입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장인 좀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악재는 빨리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은 그래도 가격에 대한 집복이 있고 테마가 사라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어떤 종목이 관심 종목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좌에 대한 수익이 나오겠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부지런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출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종목별로 선별하시고 좋은 성공 투자 되시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수혜에 대해 있는 부분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하는 이렇게 해서 8월 무더운 여름을 잘 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화이팅하고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